말 그대로 소멸성 프리미엄인 것인데 이건 역시 전매가 가능하니 그냥 계속 폭탄 돌리기 하는 것과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요새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으면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정석 정유석입니다. 오늘은 아파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민간 임대 아파트 등의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아파텔입니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사실 우리가 편하게 부르고자 하는 명칭이며 법적인 명칭은 아닌데요. 원룸이나 투룸 형태의 소형 오피스텔이 아닌 투룸, 쓰리룸의 아파트형의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값은 나날이 오르고 60에서 85제곱미터 정도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니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6월 중순 청약을 앞두고 있는 동탄 대방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커뮤니티 시설들을 같이 사용한다고 하니 가격이 비싸고 대출 제한도 있고 경쟁률도 높은 아파트의 대체제로 각광받기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아파텔은 중심권역에 있는 아파텔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를 보는 기준과 마찬가지로 투자 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조금은 조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일단 최근 정부에서도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밝힌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아파트처럼 법적으로 서비스 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코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84제곱미터 34평형 기준 아파텔의 경우 실제 내부 평수는 아파트 59제곱미터, 즉 25평 정도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법적으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전용률이 낮습니다. 약 50% 정도의 전용률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가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전용 면적에 비해 공용 면적의 관리비를 많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나 빌라에 비하여 관리비가 비싸다는 건 다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이처럼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많이 나온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비쌉니다. 4.6%인데요. 무주택자 기준 84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를 매수하면 1.1%인 취득세와 비교하면 매우 비싼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새 건설사들이 또 최근 트렌드를 파악하고 분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분양하는 아파텔들은 아파트보다 아파텔이 분양가가 더 비쌉니다. 모든 투자의 일원칙인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에 위배되는 투자 상품입니다. 신혼부부나 청약 가점이 낮은 2030 세대의 주거 대체 상품으로 떠오르던 아파텔도 사실상 요새는 조금 관망하여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출 규제에 취득세도 비싸고 관리비도 비싸고 면적도 좁고 분양가마저 높아져 버린다면 기존에 매수해 놓으셨던 투자자분들을 제외하고 신규로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시다면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투자 상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신규 공급은 많이 없죠. 가격 상승폭이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기도 한데 하물며 리스크도 존재하는 아파텔의 신규 투자 진입은 조금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2008년도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공장들이 개별 공장에 있던 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파트식으로 공장들을 모아놓고 운영하는 걸 장려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제조업 외에도 지식산업, 정보통신 관련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것인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사실상 입주 불가능한 기업을 찾기 힘들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가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초 분양자이자 실입주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재산세 37.5%를 5년간 감면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나라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인 것 같죠.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혜택들이고 일반인들은 입주 및 임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흔히 오피스텔처럼 일반인들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엄연히 입주 가능 기업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개인이 임대 목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 지원 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의 경우는 임대가 가능하지만 이는 소위 말해서 아파트 단지 내 구분 상가를 분양받는 것과 매한가지이며 분양가 역시 훨씬 비쌉니다. 입주 가능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추후에 임대사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이 가능하다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지산을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얻고 파는 것이 과연 수월할지는 의문입니다. 요새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갈 곳을 잃은 시장의 유동자금들이 여러 다양한 비주거용 상품들로 시선이 쏠리다 보니 지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대출 규제 역시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등의 기업인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분양가의 7-80%까지도 대출이 나오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준공업 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전체 땅 면적의 약 4% 정도의 면적에만 건축이 가능하니 인허가 물량이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나름 희소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할 투자 상품임에는 틀림없으니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고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호텔의 유형이 복합된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장기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등장을 하였고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역시 비주거용 투자 상품으로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 드메르, 여수 웅천 더 마리나 등 분양이 매우 흥행을 하며 각광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50% 정도로 매우 낮고 소방시설 및 시설 점검 관리 등의 까다로움, 비용 산정으로 약간 주의하셔야 하는 투자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숙객 형식으로 임차인을 받을 수 있으나 역시나 주택이 아니기에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고요. 취등록세 역시 4.6%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나 종부세에는 중과세나 합산 배제된다고는 하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될 시 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 중과를 맞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최근 생수계 분양가 역시 매우 상승하여 여수 웅천 더 마리나 같은 경우는 타입별로 최저 5억 중반에서 펜트하우스는 22억까지 분양한다고 하니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분들은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생숙도 별장처럼 사용하시려 실제로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다들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키고 전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시려는 수요가 대부분일 텐데요. 항상 입장을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생숙을 프리미엄을 3억, 4억 주고 과연 구매를 할 것인가? 최초 분양가도 가뜩이나 비싼데 거기에 최근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 상품이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7억, 8억에 분양받은 생숙을 과연 10억, 15억에 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예전 영상인 썩빌 투자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폭탄 돌리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장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최근 민간 임대 아파트에도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8년 후에 분양 전환 조건이라든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최초 분양가대로 분양 전환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단순히 임대만을 위한 임대 아파트인데 이곳에 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소멸성 프리미엄인 것인데 이건 역시 전매가 가능하니 그냥 계속 폭탄 돌리기 하는 것과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요새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으면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아파트 시장은 불장이고 빌라나 오피스텔, 비주거형 시장들도 너무나 불장인 느낌입니다. 이처럼 여러 투자 상품들이 시중에 넘쳐나는 이때 그래도 중심을 잡고 나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세우고 부동산 투자에 접근하시면 더욱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가 전문가가 돼서 하는 투자, 남들 말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떠오르고 있는 아파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돈과 유동성의 풍부가 공존하는 이 시기, 나만의 투자 원칙을 우뚝 세워 항상 올바른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부동산의 정석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